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대박 플러스 시즌 3 진행을 맡아 오늘부터 2주간 매주 금요일 여러분에게 해외 선물 투자의 비법을 알려드릴 월천 트레이딩 월천 선생 김효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서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 악재들이 너무 많아졌죠. 예. 미국발 연내 예정되어 있는 달러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성이 가중되고 있고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탈하느니 마느니 하며, 또한 중국발 위안화의 평가 절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 또한 예전처럼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식시장과 달리 해외 선물 투자에서는 하락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 이런 주변에서 하락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셨다는 분들, 그리고 실제 하락장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개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예. 하락장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절반 맞습니다. 반대로요. 해외 선물 투자는 상승장에서 오히려 또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만 맞고 절반이 틀린 그런 복잡한 해외 선물 투자 개념,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교 경영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조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투자, 편견들이 있죠. 어렵다. 국내 선물도 어려운데 해외 선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해외 선물을 실제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정확하게 시장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는 이 강의에서 단순히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설명과 기본 개념 설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필승 차트나 기법, 이런 것들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고요. 오늘 강의는요, 실제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제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트레이더가 시장을 보는 그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해외 선물 투자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이해에 편의를 돕고자 주식 투자와 해외 선물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선물, 주식 투자와 해외 선물.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갑자기 마이크가 끊기니까 당황해가지고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뭐죠? 네? 주식 회사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투자는 뭘까요?
해외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서 미래 가치를 사고 팔아서 투자 수익을 내는,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 상품입니다. 즉, 주식 투자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해외 선물 투자는 미래 가치입니다. 이 자명한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단순히 얘기를 하면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향후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차익으로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해외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투자 안에 여러 가지 해외 선물 종목들이 있죠. 오일, 골드, 유로 달러, S&P, 지수 상품, 농축산물 상품, 에너지 상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상품들 각각의 향후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 변동을 예측해서 올라간다라면 상승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올라가는 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땐 떨어지는 장에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 투자를 해서 떨어진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즉 미래 가치의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바로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 차트를 키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딱 첫 마디 과연 해외 선물 투자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핵을 짚어드리기 위함인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 워렌 버핏처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핵을 짚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 해외 선물 해당 종목의 향후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경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웬만하면 요즘 재무제표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헌데 더 매력 있고 위험한 시장이라고 하는 해외 선물 투자에서 왜 기본적으로 기본 가치인 그 핵심, 해당 상품 종목의 경제 이슈를 읽지 못하시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추세라는 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모름지기 추세 좋아하시는 단어입니다. 주식에서 예를 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 쭉 현재 평가까지 올라오고 미래 가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 추세가 되겠죠. 해외 선물이라 하면 해외 선물의 추세는 글로벌 경제 이슈에 따라 해당 종목이 가격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 변동성 자체가 추세입니다. 즉 추세를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서 해당 기업 가치를 분석하듯이 역시 해외 선물 투자에서 추세를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글로벌 이슈를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재미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프린스턴대 버튼 멜켈 교수가 월스트리트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이 금융투자에 있어서 과연 원숭이와 전문 펀드 매니저와 이거 개미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률 대회를 열었을 때 과연 누구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이것을 실제로 검증하고 실험한 실험입니다. 결과 짐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왔더라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 않았겠죠. 결과는 모두 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원숭이가 투자 수익률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이 그래도 역시 펀드 매니저, 3등이 개인 투자자 개미였습니다. 뭐 아쉽게 플러스 수익률을 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이너스 2%, 약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8%의 수익률을 내면서 5년 동안의 이 재미난 실험의 결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원숭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 볼 줄 모릅니다. 원숭이가 주식 종목들이 펼쳐져 있는 판을 향해서 다트를 던집니다. 바로 거기서 임의로 선택된 해당 종목들에 투자를 한 게 원숭이 투자 방식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향후 예측과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랜덤적인 방식을 통해서 투자한 게 원숭이 투자 방식인데요. 결과치가 증명을 해 보이듯이 희한하게 원숭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핵심 이론들과 가설이 들어갑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라든지 그 외에 심리적인 요인들도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원숭이가 펀드 매니저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해외 선물 투자는 어떨까요? 과연 원숭이가 1등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원숭이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와 해외 선물 투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서 해외 선물 투자만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강점, 특장점, 시장의 미래 가치, 변동성,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예측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측을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주식 종목을 펼쳐놓고 임의로 선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해당 종목들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해외 선물 투자, 서로 수익률을 경진대회 함에 있어서 해당 종목, 크루드 오일이 됐든, 골드가 됐든, S&P가 됐든, 오일, 코니,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종목은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할 때 향후 이 종목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판단해야 되는 거는 시장 상황을 읽어야만 하는 바로 이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솔직한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과 달려 해외 선물 시장은 특정 기관이나 국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시장이 정말 큽니다. 글로벌 시장입니다. 하루 23시간 아시아장, 유럽장, 미국장이 움직이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특정 회사, 특정 주식과 달리 특정 기관들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시 말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추세, 방향성이라 함은 정확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따라 솔직하게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 핵심, 맥을 잡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해외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방향성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과연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해외 선물의 핵심은 미래 가치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다. 미래 가치의 방향성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는다. 정확한 솔직한 글로벌 세력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정해진다. 원숭이가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인지 이제 핵심은 알았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넥스트 질문이 나오겠죠. 해외 선물 투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은 알았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해외 선물 투자함에 있어서 이 매매 방법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 방법의 확립이라 하고 지금 4가지를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죠. 이 구분 방법은 포지션의 진입과 청산의 기간, 그거에 따라 구분 지었습니다. 즉, 스캘핑은 소위 말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샀다 팔았다 하는 진입과 청산 어마어마하게 하루 안에 끝내는 거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그날 진입을 했으면 그날 청산을 하는 하루 안에 진입과 청산을 끝내는 매매 방법이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한 번 한다? 하루에 진입과 청산을 또는 5번 한다, 10번 한다, 15번 한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그날 얼마만큼 해당 종목의 다양한 변동성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진입 빈도수가 구분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구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입과 청산의 기준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예요. 하루. 쉽죠? 자, 그러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 스윙은 뭘까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약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의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는 게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1주에서 2주. 그러면 이제는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포지션 트레이딩. 쉽죠? 한 달에서 3개월 또는 그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포지션 트레이딩입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은요, 해외 선물 투자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증거금의 한계도 있고, 포지션 트레이딩은 기관에서 해칭용으로 시장을 크게 보고, 지금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미국발 달러 금리 인상 이슈가 언제 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죠. 금리 인상만 하면은 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P 지수는 하락을 하겠죠. 예. 골드 같은 경우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도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출몰하게 되면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골드 하락하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장의 변화가 들어오지 않겠죠? 예. 그런 경우 포지션 트레이딩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을 가장 많이 하셔요. 스캘핑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월천 선생님, 저는 하루에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저는 스캘퍼 아닌가요? 제 매매 기법은 스캘핑이 아닌가요? 스캘핑은요, 시장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 익절 5틱, 손절 3틱 보고 시장 움직임 볼 거 하나도 없이, 글로벌 뉴스 하나도 볼 거 없이 장 움직이는 거, 그 틱봉만 보면서 매매하는 게 스캘핑이고, 거의 대다수 전문 트레이더 기관의 스캘핑 전문 트레이더가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맞지 않아요. 명이 짧아집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아셨죠?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과연 추천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데이 트레이딩하고 스윙 트레이딩인데요. 시장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해외 선물 매매함에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이거 단타 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은요, 주식시장과 다릅니다. 즉, 하루에도 수많은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요. 하루 중에 그 수많은 변동성을 끌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명확한 경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월별 발표되는 경제 이슈가 있는가 하면 일별, 중간에 주별도 있겠죠. 주별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일별 발표되는 경제 지표, 시간대마다 해외 선물 투자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존재합니다.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소비 지표, 재고 지표, 주택 지표, 이 모든 지표 하나하나에 실시간적으로 장이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도 수많은 지표들이 존재를 하고, 이 지표들이 명확한 솔직한 이유로 시장의 추세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은 단타 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날 사서 그날 팔았다? 데이 트레이딩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타일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단타 쪽으로 빼야 되겠죠.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단타가 아닙니다. 추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데일리 발표되는 경제 이슈에서 확실한 그 경제 이슈를 타고 장이 반영되는 상방 추세, 하방 추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에서 데이 트레이딩은 추세를 찾을 수 있는 괜찮은 매매 방법입니다. 가끔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제 이제 회원분들도 계신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시장을 잘못 판단하셔서 포지션이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손실 중이다 보니까 손절을 못하고 하루를 넘겨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명확한 기준 하에 그날 진입한 건 그날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손실 중이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날 하루만큼 내가 데이 트레이딩에 발생했던 그 경제 이슈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지, 그걸 스윙 트레이딩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쭉 끌고 간다고 그게 수익으로 들어간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장이 협조를 해준다면. 하지만 그 매매 방식은 결국 언젠가 큰 손실로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매매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외 선물 투자 어떻게 하나요? 매매 방법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 방법을 우리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기준점들이 잡힙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루 안에 움직임을 우리가 한정 짓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이게 지금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가 넘어서 일주일 스윙으로 가면요, 점점 움직임이 커집니다. 움직임이 커지면서 전체 변폭, 보여주는 변폭이 스윙에서 보여주는 변폭과 데이 트레이딩에서 보여주는 변폭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300틱이라고 예를 들고 이게 100틱이라고 예를 들면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해당 상품의 위아래 변동성이 100틱밖에 불과한데 스윙 트레이딩은 300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 방법을 확정함으로써 결정되는 건 뭘까요? 이 데일리 변폭 100틱 안에서의 추세, 이 100틱의 움직임이 우리가 찾는 추세예요. 즉, 스윙 트레이더, 포지션 트레이더가 찾는 추세는 우리가 찾는 추세가 아니에요. 추세를 한정 짓는 거죠. 이 추세를 한정 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입했을 때 이 시점 또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진입을 했다.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변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변폭 파동 안에서 진입과 동시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죠. 손절 라인이 확실하게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5일 같은 경우 손절 10틱.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끌고 가는 손절인데요.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이에요. 스윙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5일 진입했는데 손절 10틱을 잡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변폭이 3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손절이 30틱으로 잡아야 되겠죠.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그렇다면 역시 익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월천스님 진입은 했습니다. 진입하면 제가 참 수익 구간은 잘 들어가요. 허나 언제 청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산만 하면은 그 시점부터 장이 더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매매 방법의 확립과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 추세의 100틱을 잡았다. 그러면 100틱 안에서 거래 물량이 들어와서 본디 추세가 출현되는 그 100틱 구간 안에서 내가 익절을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윙으로 갔다, 데이로 갔다, 이 매매 방법의 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300틱 추세를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 50틱, 100틱에서 수익을 잘라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을 제대로 봤는데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매매 방법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각 매매 방법에 따라서, 매매 기준 방법에 따라서 기대되는 수익 구간 또는 보여주는 추세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하나를 잡고, 여기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잡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잡고 해당 종목의 데일리 보여주는 변폭과 그 변폭에 기인한 진입 후의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확인하시고요. 추세.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매매 방법 확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는 무엇일까요? 데이 트레이딩의 추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가져왔어요. 지나간 죽은 차트를 보여주면서 보조지표 맞추는 거 전 안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오늘 차트를 딱 하나 그려볼게요. 두 가지 종류의 차트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고요. 다시요. 이런 차트가 있고, 자, 이 두 차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횡보장이고 어떤 게 추세장일까요? 차트만 딱 보시면은 횡보, 한 구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게 횡보지. 그렇죠.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원한 추세지라고, 이거를 추세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 변폭은요 실질적으로 200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추세는 실질적으로 50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추세장이고 어떤 게 횡보장일까요? 이제 좀 고민이 되시죠? 과연 이거를 횡보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추세장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매매 방법의 확립, 데이 트레이딩으로 확립함으로써 정확한 데이 트레이딩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추세가 무엇인지 범위를 확정하는 그 중요성입니다. 스윙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횡보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다 보여주는 추세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는 이 자체가 추세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또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한테 이 50틱의 변폭은 아무것도 아닌 횡보장인 거죠. 네,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추세를 내 매매 방법에 맞춰서 찾는 게 중요한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해외 선물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장의 추세를 찾는 과정이에요. 데이 트레이더는 그날 하루에 발생하는 추세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말씀드린 데이 트레이더로 한정 짓고 그리고 추세장을 구분함으로써 명확하게 오늘 내가 매매에 임함에 있어서,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찾는 추세장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포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루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 데일리 추세에 따라서 내가 데이 트레이더로서 기다리고 있던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무엇이 있었는데 그 경제지표가 해당 오늘 장에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차후에 반영이 될 것인지 정확한 하루 움직임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시장이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세 매매하고 마디 매매를 구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추세 매매하고 마디 매매는 구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구분 짓기 이전에 내가 지금 쫓고자 하는 장의 평균 변폭을 어느 정도의 변폭을 찾고 있는지 그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매매 방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오케이 매매 방법에 확립했어. 자, 매매 방법을 확립하다 보니까 데이 트레이더 내가 찾는 추세의 평균 변폭과 평균 익절, 손절 이제는 한정 지었어.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추세가 뭔지 알게 됐어. 그 다음 그렇다면 과연 그 추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네. 핵심이죠. 추세 예측 분석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추세 예측을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어느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계신가요? 기본적 분석이라 하면은 막 써가면서 하고 싶은데 칠판이 잘 안 써져서 펀더멘탈 분석이죠.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경제 이슈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표, 재고지표, 물가지표 그 외에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솔직하게 반영되는 시장 상황 그대로가 장에 반영되는 게 기본적 분석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개념 기술적 분석은 뭘까요? 차트 주식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조지표들이 있죠. 이동평균선, 일목,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피봇 이런 기술적인 보조지표 같은 차트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보여주는 진입과 청상 신호, 거기서 보여주는 추세 신호를 추종하는 게 기술 분석이에요. 기술 분석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필승 마법 차트라든지 그런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유 없는 추세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해외 선물 투자의 핵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필승 차트나 기법은 존재하지 않구나. 시장의 움직임엔 전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기본 분석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닌데. 기술 분석도 무시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월천 선생님. 50대 50의 비중으로 둘 다 반반씩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7대 3의 비중으로 일단은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우위를 두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 분석. 해외 선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월, 매주, 매일, 시간대별로 발표되는 주요 지표 발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지표 발표 전후로에서는 시장에 큰 추세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표 발표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에는 기존의 이슈가 발표됐던 것들이 상방 이슈와 하방 이슈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시장 방향성을 주지 못하는 시장의 답보 상태, 즉 가둬놓은 횡보장 움직임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또 기술적 우위에 두고 기술 분석에 따른 맥점들을 찾아 들어가는 게 방법입니다. 즉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의 뜻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어떤 지표 발표가 있는지 미리 선 반영 예측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매함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우위를 두고 7대 3의 비중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은 주요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상방 하방 움직임 세력들이 전부 다 싸우고 있어서 기술 분석에 8대 2의 비중으로 시장을 공략하러 들어갈지 데일리 매일매일 다릅니다. 아셨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알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건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하나 또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거는 적을게요. 해외 선물 매매 방향 잡고입니다. 맥점 잡으면 끝! 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제가 강의 다닐 때도. 해외 선물 어렵지 않아요. 방향 잡고 맥점 잡으면 끝이에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방향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 해외 선물의 핵심 맥입니다. 방향성이죠.
글로벌 경제 이슈에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는, 그래도 내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맥점만 찾으면 해외 선물은 끝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방향 잡는 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정말 기본 개념, 핵심 개념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맥점 잡고는 기술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의 방향 잡고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즉, 기본적 분석이 우선시 돼야 내가 그 다음 들어갈 맥점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방향성 없는 맥점은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쉽겠죠. 사서 오르면 돈을 버니까. 개인은 공매도 못 치니까 상관없겠죠. 하지만 해외 선물은 맥점은 찾았는데 그 해당 맥점에서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건 결국 내가 글로벌 이슈를 파악해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맥점만 존재하는 해외 선물 투자는 죽은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아셨죠? 방향 잡고 맥점 잡으면 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5대5, 7대3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월별, 주별, 데일리 이슈 발표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해하셨죠? 네. 잠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지금은 월천 트레이딩 투자자문사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대기업에서 종합상사에서 현물 트레이딩과 선물 트레이딩 해칭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베이스가 특이하죠. 저는 증권사에서 차트를 보고 주식을 공부하다가 해외 선물을 공부하다가 차트 베이스로 넘어온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현물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바로 그때 제가 했던 게 농축산물 해외 선물이었습니다. 농축산물 해외 선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의 핵심, 방향성, 시장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의 기본적 분석에 우위를 둬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 종합상사에 있을 때 피드 캐틀, 리브 캐틀, 린 호그, 소소돼지입니다. 소소돼지, 비유구, 생우, 요 차이는 있는데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투자 종목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현물 트레이딩을 했어요. 실제로 도축한 소, 도축한 돼지를 컨테이너에 가득 심고 컨테이너 배 한 척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재다 보니까 워낙 덩어리지다 보니까 향후에 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 해칭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선물 해칭을 같이 할 때 제가 참고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콘, 소이빈, 윗, 오트예요. 예, 곡물이죠. 옥수수, 대두, 밀, 예. 이런 거에 곡물에 대한 선물 예측을 하고 선물 해칭을 소돼지를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솔직한 이유에 따른 추세예요. 소돼지의 생산비의 70%는요, 소돼지가 먹는 곡물 가격에 따라 연동됩니다. 즉, 비싼 걸 많이 먹으면 소돼지가 비싸지고요. 싼 걸 많이 먹으면 소돼지가 싸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향후에 소돼지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이 해외 선물에 있는 종목이죠. 이 곡물의 향후 선물 가격을 예측하는 일이었어요. 선물 가격을 예측해서 향후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전망을 하면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시장 반영, 솔직하게 반영돼서 소돼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가격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전 그때. 이 곡물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건 해외 선물이 아닙니다. 미국과 남미와 멕시코에 있는 기상 날씨 정보를 항상 검색을 했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기상 예측, 돈 내고 이용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작황이 달라지죠. 날씨에 따라 곡물 가격이 향후 예측 가능해지고, 그래서 곡물 가격 예측에 따라 소, 돼지, 현물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선물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외 선물은요,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해외 선물은 해당 종목에 이유 있는 움직임이 항상 존재한다.
다른 상품과 또는 날씨, 심지어 여긴 날씨입니다. 날씨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유 있는 움직임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 돼지 가격이 이평을 치고 올라가게 볼린저 이탈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에서 주요 기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추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한 시즌성과 정확한 가격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의 선정입니다. 해외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글쎄요, 여기엔 정답이 없어요. 하나를 하셔도 되고 5개를 하셔도 되고 10개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하나부터 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 소, 돼지, 축산물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는데요. 지수에는 뭐가 있죠? 지수에는 S&P, 나스닥, 다우, 니케이, 각국의 증시 지수의 높고 낮음을 사고 파는 투자입니다. 높고 낮음의 변동성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고요. 통화, 유로, 호주 달러, 유로 달러, 호주 달러, 엔화, 파운드 다양하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금속, 금, 은, 구리, 에너지 뭐 있죠? 오일 갖고 온 크루드 오일 있죠. 브렌트유 있죠. 히팅 오일 있죠. 가솔린 있죠. 많습니다. 농축산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대로 잘렸네. 네. 그 중에서 에너지에서 딱 하나 크루드 오일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냐? 제가 방금 전에 소, 돼지 이전에 제가 종합상사에서 현물 트레이딩과 선물 해칭을 했을 때 이용했었던 거 말씀드렸듯이 소돼지를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데 곡물을 받고 그리고 곡물을 보면서 날씨까지 봤어요. 이 크루드 오일을 하나 보는 데 있어서만도 봐야 될 연계된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즉 시작을 정확하게 한 종목에서부터 채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요. 그만큼 해외 선물에 접근하시는데 깊고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2015년에요. 2015년 올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한 종목이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에는 두바이유, 브렌트유, 크루드 오일이 있어요. 크루드 오일은 WTI라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인데요. 이 관련해서 WTI가 크루드 오일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을 추종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크루드 오일 자체는 2015년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셨다시피 투자하기 매우 용이한 종목입니다. 왜냐? 첫 번째, 대표적인 산업재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건설 경기를 하는데 모든 곳에 운송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오일입니다. 바로 오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요 공급의 영향이 가장 솔직하게 반영되는 게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이라는 12개국의 석유 생산 중동 국가들이 있고요. 그 외에 비오펙 국가들이 있습니다. 매번 리포트를 내면서 생산량에 대해서 시장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요에 관해서는 중국 제조업 지표라든지 미국 제조업 지표가 향후에 원유 수요를 어떻게 뒷받침해 줄지 늘 시장에 단서를 제공합니다. 즉 수요 공급에 있어서 솔직하게 움직이는 산업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 시작한 분들이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용이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2015년 개인 투자자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셨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 매매 하시는데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활발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에 매우 적합한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에 오일로 범위를 종목을 한정을 지었습니다. 크루드 오일로. 하지만 제가 꼭
반드시 아셔야 돼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계가 걸려있죠? 꿀팁인데요. 해외 선물, 주식시장과 달리 하루 23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3시간 다 매매하시면 바보예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해외 선물은요, 개장 후에 보통 아침 7시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 후에 유럽장 개장 전 썸머타임 기준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까지는 거의 죽어있는 장이에요. 움직임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유럽장 개장 후 약 2시간가량, 장 개장하자 2시간, 한국 시간 오후 6시, 약 18시죠. 18시경까지 한 차례의 유럽장 개장 후에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 들어오고 나서 18, 19시부터 약 2시간, 21시, 한국 시간 9시까지는 또 장이 조용해요. 소강 상태를 맞이하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인 핫타임이 열립니다.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이죠. 10시 30분. 한국 시간 썸머타임 기준 저녁 10시 30분에 미국장이 개장함에 따라 장 움직임이 굉장히 커져요. 따라서 해외 선물 투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23시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부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저녁 10시 30분 전후로 하여 9시 한 30분부터 자리 지키시면서 이때부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시간,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구체적인 크루드 오일 매매 비법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 안에 거래량이 있고 이 거래량 안에 추세장과 조정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일 투자 접근법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오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내가 크루드 오일로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원유 재고량, 달러 인덱스, 오펙, 지정학적 불안요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잘라보시면 돼요. 이쪽은 뭐다? 공급. 이쪽은 뭐다? 수요. 아까 12개국의 오펙 산유량 매번 뽑아낸다 그랬죠? 비회원국가 마찬가지로 공급 부분입니다. 과공급이면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 올해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분쟁이 있었죠. 그때 관련해가지고 오일 가격 폭등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향후 공급에 차질을 미칠 것이냐, 과공급을 초래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솔직한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주요 소비국의 경제 상황,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대표적으로 최근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향후 원유의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장 증거를 보여줌에 따라 원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가 감소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여름에 바캉스 시즌에 휘발유 소비 많이 됩니다. 겨울에 난방유 소비 많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봄, 가을에는 수요가 적어지겠죠. 이런 계절적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원유 재고량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정말 깊게 디테일하게 하나 잡아드릴게요. EIA, 에너지 인스티튜트 어소시에이션과 API, 아메리칸, 아이고 장이 난리네요. 적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원유 재고량에 API와 EIA 관련해서 미 석유협회와 에너지청에서 매주 발표되는 재고 지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오일의 재고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이 위아래로 출렁임을 보여줍니다. 즉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오일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솔직한 이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추세를 몰고 오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시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외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외 선물 맥점을 알아야, 그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에 해외 선물의 핵심을 알려드렸습니다. 상품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 변동성은 이유가 있다 없다?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핵심을 안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들어갔죠? 그 다음 어떻게? 간단하다. 매매 방법을 확립하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정을 하고 그 데이 트레이딩에 맞춰서 추세를 찾자. 그리고 종목은 몇 개로 가자? 여러 개 처음에 갈 필요 없다. 정확하게 한 종목만 명확하게 시장 분석을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실력은 증가돼서 다른 종목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매매 시간과 실질적으로 주요 요인들, 장의 추세를 이끌고 오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디테일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투자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준비해 놓은 알록달록한 차트, 그 기술적 분석에만 쫓기지 마시고 그 허황된 필승 전략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매매하실 수 있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제대로 적용해서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월천 선생 김혜석 대표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